네, 안녕하세요. 워처 오브 렐름을 오래 즐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이제 강해지는 타이밍이 크게 4번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각 컨텐츠에 필요한 영웅들을 하나씩 보유하게 되면서 영웅 풀이 넓어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상의 장비 던전을 뚫은 뒤 꾸준하게 파밍을 해서 필요한 장비 세팅을 완성했을 때, 세 번째는 각 컨텐츠별 주요 영웅들의 스킬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영웅별 아티팩트 구성이 갖춰졌을 때입니다. 그만큼 주요 영웅들의 성장은 장비 세팅을 넘어서 필요한 아티팩트 보유 및 강화 작업까지 끝나야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워처 오브 렐름의 직업 및 영웅별 아티팩트 추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게임을 1년여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가볍게 참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각 직업별 보편적인 아티팩트 추천, 두 번째는 제가 보유 중인 영웅들 기준으로 주요 영웅별 아티팩트 추천,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하는 아티팩트를 얻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직업별로 아티팩트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전사입니다. 전사를 보시면 요 포효의 머리뼈라는 아티팩트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딜량이 높은 전사 영웅들한테 껴주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아티팩트고요. 설명을 보시면 전장 배치 후 40%의 공격 시 40%의 확률로 이제 팬텀 수비병을 소환하는데 살라잘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춘 수비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해당 영웅의 속성을 퍼센트별로 계승해서 함께 공격을 하고, 쿨타임 같은 경우는 수비병이 사라진 뒤에 최소 20초입니다. 이게 장점으로는 영웅의 전투력이 높을수록 소환되는 팬텀 수비병이 입히는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컨텐츠별로 높은 피해량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팬텀 수비병이 장착한 영웅 근처에 소환되었을 때 자리 한 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팬텀 수비병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해당 자리에 다른 영웅을 배치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자동 전투를 돌리는 컨텐츠 이용 시에 가끔은 배치 타이밍이 꼬일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확률적으로 소환되는 방식이라 시간차는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난폭한 마스크입니다. 이 아티팩트를 장착하게 되면 가두수가 1 증가하고요. 그리고 대상에게 피해를 입힐 때마다 최대 HP에 비례해서 체력을 회복하는 특이한 메커니즘의 아티팩트입니다. 보통은 아레나나 지하성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쓰는 편인데요. 아레나에서는 이제 코스트 회복용인 셀렌이 달린 나르비 같은 영웅한테 껴서 초반 유지력을 올려주는 편이고, 이제 광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에서 광역 모드를 시작했을 때 코스트 회복 영웅을 배치하고 나서 가드수에 따라서 운이 나쁘면 초반 1, 2라운드 때 잡몹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폭한 마스크를 써서 가드수를 1 올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초반 1, 2라운드를 넘긴 유지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서까지 전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스칼렛 헌트인데요. 스칼렛 헌트는 이제 출혈 상태인 대상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는 아티팩트입니다. 보통은 이제 스킬 구성이나 공격 메커니즘에서 출혈 옵션이 있는 전사 영웅한테 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착용하는 영웅들은 살라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루가르도 있겠고요. 그리고 투얼라나 알다이아 같은 경우도 이제 때에 따라 출혈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살라잘과 루가르는 거의 이제 고정으로 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살라잘하고 루가르한테 껴주지 않아도 이 둘을 사용하는 컨텐츠에서 다른 영웅한테 껴서 이미 출혈 상태인 영웅에게 그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기적으로 입혀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이제 많이 써보시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고 유동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흐르는 펜던트인데요. 설명을 보시면 이제 치명타 피해가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HP가 50% 미만일 경우에 치명타 피해가 2배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P가 적을수록 효율을 잘 받는 아티팩트이고요. HP가 적은 영웅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혼돈 진영이 되겠죠. 와일드론, 루가르,
뭐 알다이아처럼 어쨌든 체력이 적은 상태에서 피해량이 증가하는 영웅들 그 진영들한테 이제 보통 써주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와일드론 같은 경우는 포효의 머리뼈나 흐르는 펜너줄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맞춰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물 이런 아티팩트인데요. 이거는 기본 공격 사거리가 긴 전사 영웅들한테 껴주면 좋은 아티팩트입니다. 왜냐면 한 칸씩 멀어질 때마다 이제 피해량이 8%씩 증가하기 때문에 공격 사거리가 4칸이면 이제 마지막 공격 사거리에서 때리게 되면 32%가 증가하고 3칸만 돼도 24%가 증가를 하겠죠. 주로 이제 알다이아나 오만, 바크라 이 세 영웅한테 주로 착용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극한의 불꽃 요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착한 영웅이 피해를 안 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피해량이 올라가는 아티팩트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비 던전 1이나 아니면은 보스에서 정복자 같은 컨텐츠에서 보스가 나타나는 뒤쪽 그 방벽 뒤쪽에 이제 전사 영웅들을 배치할 때 이 아티팩트를 껴주면 어쨌든 그 장벽이나 문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피해를 안 입기 때문에 최대 피해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이제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클리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죄악의 눈인데요. 범위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아티팩트입니다. 이제 전사 영웅 중에 광역 피해를 입히는 영웅에게 착용해 주시면 좋고요. 예시로는 이제 이미레이시나 마그다 그리고 이제 세브로스 등이 있습니다. 뭐 때때로 바크라 같은 경우도 스킬을 썼을 때 이제 광역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껴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로 사용하는 영웅은 이미레이트, 마그다, 세브로스 이렇게 3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미지의 땅의 열쇠라는 아티팩트인데 필드에 오래 있을수록 최대 HP와 약간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장에 계속 배치돼서 딜템 역할을 하는 영웅한테 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볼카나 그리고 이제 젤라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수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호자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끼는 건 네, 이 보루의 반지가 있습니다.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티팩트고요. 장착했을 때 기본 가드 1 증가 그리고 최대 4명까지 상대할 때마다 상대하는 적 수에 따라 물리 피해와 마법 피해 감소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25강을 기준으로 적 4명 상대 시 물리, 마법 피해량 36%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냥 나오면 모아두거나 강화해서 이제 주요 수요자 영웅들한테 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0개의 오벨리스크라는 아티팩트인데요. 25강 기준으로 공격력이 5% 증가하고 치유를 받을 때마다 분노 회복 효율이 50% 상승해서 5초간 유지되는 아티팩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콘스탄스한테 주로 착용을 해주고 타이탄 페어 공략할 때 이제 톨레도한테도 껴주기도 해요. 어쨌든 톨레도 같은 경우는 그 톱 페이지 때 스킬을 자주자주 써서 조금이라도 스턴을 더 먹여줘야 보스의 피해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톨레도한테도 때때로 착용해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여신부적인데 장착했을 때 기본 방어력이 증가하고 전장에 오래 있으면 최대 이제 30%까지 방어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아티팩트입니다. 방어력 증가 및 방어력 수치에 따라 아무래도 피해량이 증가하는 혼돈 진원 영주 중에 가안이라고 수호자가 있는데 그 영웅한테 주로 착용해서 쓰는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조화의 수정이나 보시면 요 사륙의 상자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계 돌파까지 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 뭐 취향에 따라서 착용해서 쓸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현재는 잘 쓰지는 않는 아티팩트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재앙 드래곤의 피라는 아티팩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방어력과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써야 한다면 가안한테 착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궁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궁수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흡음 부적이 있습니다. 이제 궁수 영웅 같은 경우는 전용 아티팩트를 사용하는 영웅들이 많지만 전용 아티팩트 얻기 전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티팩트고요.
한 명의 대상을 여러 번 공격하면 25강 기준으로 최대 30%의 피해량 증가를 얻을 수 있어서 길드보스 1이나 타이탄 페어, 그 외에 이제 스테이지 보스몹 상대 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의 성배인데요. 이거는 이제 피해량 증가와 자체 피해 회피할 옵션을 가지고 있는 아티팩트입니다. 궁수를 배치했을 때 주변에 힐러를 배치할 수 없는데 궁수가 꾸준히 살아있어야 하는, 그리고 딜을 계속 넣어야 하는 상황, 뭐 예를 들면 지하성 2가 될 수 있겠죠. 지하성 2에서 하추트를 쓰는 경우에 보통 영혼의 성배를 넣어서 써주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죽지 않고 끝까지 딜을 넣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현재는 지하성 2 콘텐츠 공략 시에 하츠트한테 착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명사수의 표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광역 피해량을 보유한 궁수 영웅한테 껴주시면 좋은 아티팩트인데요. 설명을 보면 주변 한 바퀴에 적이 없을 때 범위 피해량이 증가하는 아티팩트입니다. 보통 레자겔, 펠라기우스, 모르 등에 써주시면 되고, 닉스 같은 경우는 전용 아티팩트를 얻기 전까지는 명사수의 표식을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신의 표식. 요건 여러 세 적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요 피해량 증가 버프를 최대로 받아서 유지할 수 있는 아티팩트인데요. 저는 현재 쓰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요 가드리엘의 응시. 이건 이제 레전더리 아티팩트지만 성능은 S급인 아티팩트인데요. 치명타 확률을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착용하게 되면 치명타 피해를 입힐 때마다 3초간 적의 방어 마법 정력을 40%나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가드리엘이나 하츠트한테 껴서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다음은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 황혼의 눈물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요. 25강 기준으로 HP가 80% 초과시 공격력이 무려 30%나 상승하는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법사 딜러한테는 꼭 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불행의 머리뼈인데요. 이건 이제 범위 피해량이 높은 마법사 영웅한테 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강화 수치가 낮을 때는 보시면 이제 받는 피해가 25강 기준으로 10%지만 강화가 낮을 때는 받는 피해량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 16에서 19강 이상 완성했을 때 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공포의 책과 악몽 유니, 요건 두 개는 성격이 비슷한데요. 공포의 책은 기본 공격 시 적한테 감속 효과를 주고 본인은 공속 및 분노 회복 효율이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악몽 윤회는 기본 공격을 할 때마다 특정 퍼센트의 분노가 회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 쿨타임을 자주자주 돌려야 하는 마리엘, 탐욕, 트윈즈, 나짐 같은 영웅에게 공격 속도 위주의 세팅을 해서 착용해서 쓰시면 높은 효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입니다. 힐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황금통댕인데요. 약간의 공격력 증가와 높은 분노 회복 효율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스킬쿨을 자주자주 돌려줘야 하는 힐러 영웅한테 껴주시면 되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영웅한테 껴줘도 이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아티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움의 보주인데요. 이 아티팩트를 장착하게 되면 기본 공격 범위 내의 전체 아군들에게 60초마다 공속 30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강화 수치에 따라 지속 시간이 10에서 40초까지 증가하는데요. 같은 공간에 위치한 여러 힐러가 각각 착용해도 공속 증가폭이 중첩돼서 상승하진 않기 때문에 컨텐츠별로 한 명의 힐러만 착용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낙원의 만가와 티아의 향기는 보시게 되면 이건 조건부 치유량을 올려주는 그 아티팩트입니다. 이제 기본 공격 시 2명 이상의 범위 치유 능력을 가진 힐러한테 껴주시면 좋고, 낙원의 망가 같은 경우는 25강 기준으로 공격 범위 내에 아군이 증가할 때 최대 4명까지 단일 치유 효과가 32% 증가하고, TI 향기는 25강 기준으로 HP가 40% 미만 영웅 치유 시 치유 배율이 무려 50%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격동의 효과는 레전더리 아티팩트인데요. 전장에 배치했을 때 초기 분노가 25강 기준으로 50% 증가한 상태로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지속적으로 싸우는 힐러가 아니라 배치했다가 퇴각을 반복하는 경우 배치해서 빠르게 스킬을 쓰고 퇴각시켰다가 재배치 쿨타임이 돌면 다시 배치해서 스킬을 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로 길드보스 1 기준으로는 이제 라야를 사용할 때 라야의 스킬을 5레벨까지 찍고 격동의 호각 25강을 착용하게 되면 전장에 배치하자마자 라야가 스킬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길드보스 1에서 라야 사용 시 이제 착용해주는 아티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광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레전더리 아티팩트인데 최대 HP까지 치유된 영웅에게 추가적으로 이제 HP에 비례한 쉴드를 씌워줄 수 있는 옵션을 가진 아티팩트예요. 전사 영웅 중에 바크라가 이제 쉴드를 보유한 상태로 스킬을 썼을 때 스킬 지속 기간 동안 공속이랑 기본 공격 사거리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데 바크라한테 주기적으로 쉴드를 씌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힐러한테 착용 후 사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용 아티팩트를 사용 추천하는 영웅들을 제가 보유한 영웅들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전용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당 영웅이 스킬을 사용했을 때 적에게 입히는 피해량을 높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다른 동일한 레벨의 신화 아티팩트보다 전투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이제 헥스는 광란의 경정 25강을 끼고 있다가 요거를 흡혼부적 25강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전투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같은 25강이지만 이렇게 전투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전용 아티팩트 16강을 강화를 하게 되면 다른 신화 아티팩트 25강을 착용했을 때랑 비슷한 전투력이 유지가 되고 19강부터는 다른 신화 아티팩트 25강 착용 시보다 전투력이 상승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지금 아티팩트가 보시면 요 브로킬이 지금 전용 아티팩트 16강을 끼고 있는데 요거를 보루의 반지 25강으로 바꿔볼게요. 109밖에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슷한 전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강하고 25강인데 말이죠. 이렇게.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직업별로 한번 전용 아티팩트 사용을 추천하는 영웅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키기리하고 50이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출시된 영웅들인데 전용 아티팩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피해량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피해량 상승이 옵션으로 있는 전용 아티팩트는 그냥 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외에도 다른 옵션도 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의 눈물이나 죄악의 눈을 사용해도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6강 이후부터는 전용 아티팩트 쓰는 걸 추천드려요. 바크라는 스킬을 시전할 때 이제 쉴드 장착 여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기본 전용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바크라가 기본 공격할 때 쉴드를 생성시켜 주기 때문에 스킬을 쓰게 되면 쉴드 장착 후 스킬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으로 바뀌게 돼서 기본 공격 사거리가 1 증가하고 공속이 100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용 아티를 계속 쓰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볼카가 있습니다. 볼카 같은 경우는 볼카의 재능은 보시면 이제 일반 공격 시 특정 확률로 선웅의 피라는 볼카의 스택을 올려주는 표식을 획득하는데 전용 아티팩트를 끼게 되면 이 표식 지속 시간이 무한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선웅의 피 획득 확률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가 길어지는 컨텐츠일수록 전용 아티팩트를 착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오만입니다. 오만은 전용 아티팩트를 끼게 되면 화상 상태 적에게 입히는 피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19강 이상 정도 만드셨다면 세상의 눈물 대신 전용 아티팩트를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러스트가 있습니다. 러스트의 재능은 보시면 악몽 진영 영웅들이 스킬을 2회 쓸 때마다 채찍을 때리는데 이 채찍이 적이 아닌 악몽 진영 아군을 때릴 경우 러스트의 피해량 상승 그리고 이제 맞은 그 악몽 진영 아군은 분노를 10%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 아티의 효과를 보면 러스트의 치명타 피해 및 채찍 발동 횟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꼭 전용 아티팩트를 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헬가가 있습니다. 헬가는 이제 단일 피해량 상승과
스킬 사용 시 일정 분노가 회복되기 때문에 전용 아티팩트를 꼭 껴서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보스에서나 길드전에서 많이 쓰는 영웅입니다. 이제 다음은 수호자입니다. 수호자 중에는 보통 수호자 영웅들은 그냥 보루의 반지 25강을 껴주는 게 가장 무난하면서 효율이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특정 영웅의 전용 아티팩트를 꼈을 때 보루의 반지 대신 끼면 효율이 잘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브로켈이 있습니다. 브로켈 같은 경우는 공속, 분노 회복 효율, HP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전용 아티팩트가 16강 이상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보루의 반지 대신 전용 아티팩트를 끼는 걸 추천드려요. 가드 수 1증가는 똑같고요. 이제 빙결 상태마다 HP 회복, 방어력 증가가 있어서 브로케이드 이제 탱킹이나 유지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전투가 길어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골라스의 같은 경우도 길드전에서는 보루의 반지를 보통 끼지만 스테이지나 장비 던전 같은 경우에 이 전용 아티팩트를 끼게 되면 스킬 사용 시 주변 딜러들, HP가 약한 영웅들의 HP 상승을 통해 딜러들을 더욱더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입니다. 공수 헥스는 뭐 말이 필요 없죠. 단일 피해 증가 및 스킬 지속 기간 동안 카드 뽑는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강화가 덜 되어 있어도 그냥 껴서 쓰시면 되고요. 세라스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전용 아티팩트를 16강 이상 맞추셨을 때부터 써주시면 피해량 증가, 그리고 적이 사망하지 않아도 피해 계약이 발동되어서 이제 피해량이 추가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딕스입니다. 딕스는 이제 범위 피해가 주 공격 수단이기 때문에 전용 아티팩트를 얻게 되면 강화 수치가 낮아도 써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25강까지 완료하게 되면 범위 피해 25% 증가, 그리고 스킬 지속 기간 동안 관통력 20%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렉산드라 부인인데요. 저는 전용 아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알렉산드라 부인 전용 아티는 이제 피해량 증가와 거리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적에게 이제 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신앙 각인이라는 요 스킬 구성의 대상수를 한 명 더 늘려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아티를 얻기 전까지는 흡폰 부족을 쓰시고 전용 아티를 얻게 되면 강화 수치가 낮아도 바로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트라무 같은 경우는 사트라무 전용 아티는 옵션을 보시면 스킬 지속 시간하고 스킬 사용 후 이제 자가 복구 시간을 같이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강화 수치가 올라갈수록 스킬 지속 기간이 0.5초씩 늘어나기 때문에 각 컨텐츠별로 스킬 지속 기간이 더 길어야 피해량이 높아지는 컨텐츠에서는 전용 아티를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흡폰 부적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마법사로 넘어갈게요. 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르나, 근데 저는 베르나 전용 아티팩트는 없는데 베르나 전용 아티팩트를 보면 이제 범위 피해 증가랑 공격력을 추가 상승시켜주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이제 소울 추출이라는 재능이 있어요. 보시면은 네. 근데 전용 아티팩트를 끼게 되면 이 소울 추출이 더 그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나가 추가적으로 전투 지속 기간 동안 공격력 상승이 유지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알세불이 있는데 지금 황혼의 눈물을 끼고 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전용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25강까지 하게 되면 황혼의 눈물에서 최대 버프 받을 수 있는 공격력 상승 수치와 동일한 공격력이 30% 상승한다로 아마 동일한 옵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2강에서 25강 정도 되게 되면 뭐 전용 아티팩트를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강화 잘 된 황혼의 눈물을 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자크스 같은 경우도 전용 아티팩트를 끼게 되면 스킬 시간 동안 피해 증가 및 스킬 지속 시간의 증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 수치가 낮아도 전용 아티팩트를 얻으시면 쓰시면 되고요. 카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지속 시간 동안 범위 피해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황혼의 눈물이나 불행의 머리뼈 강화가 잘 된 아티팩트를 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16강 이상 정도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전용 아티팩트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녹턴입니다. 녹턴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이제 높은 추가 피해를 주는 패시브인 요 어둠의 제사라는 이 스킬의 발동 확률을 높여주고,
어둠의 제사 발동했을 때 분노 회복을 하기 때문에 스킬 쿨타임을 더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윈즈도 저는 전용 아티팩트가 없지만 16강 이상 됐을 때부터는 이제 황혼의 눈물 대신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제 분노 회복 증가 및 추가로 유성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애매하다면 그냥 25강까지 찍으신 황혼의 눈물을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아노라, 그 다음에 레이저, 제로스, 달리아, 샤미르 같은 영웅도 강화 수치가 낮더라도 전용 아티팩트를 얻었다면 쓰시는 게 더 높은 피해량이나 유지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힐러인데요. 힐러 같은 경우는 에젠. 에젠이 이제 치유 상승 및 사거리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아군을 치유해줄 수 있는 계몽의 숨결이라는 스킬 구성이 있는데 50% 확률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아티팩트 무조건 써주시면 되고, 라야 같은 경우도 전용 아티팩트가 있는데요. 길드버스원 드래곤 유적에서는 격동의 호각 사용을 추천드리지만 타이탄이나 일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전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용 아티팩트가 있다면 무조건 전용 아티팩트를 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스미는 이제 일반 치유 시 특정 확률로 아군에게 최대 HP에 비례한 쉴드를 씌워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써주시면 되고요. 사티 같은 경우도 격동의 호각을 쓰기도 하지만 전용 아티팩트 스킬 설명을 보면 스킬 사용 후 전체적인 치유를 진행하고 아군의 HP 차감 효과도 이제 특정 비율로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강화 수치가 낮아도 전투가 길어지는 스테이지나 컨텐츠에서는 전용 아티팩트를 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아티팩트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은 장비 던전을 이용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이제 스테이지 18까지는 요 무결의 별을 얻을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신화 아티팩트를 보통 이제 조합할 수 있는 이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9랑 21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 타이탄의 별 있습니다. 타이탄의 별은 그러니까 지면 영웅, 그러니까 뭐 전사나 수호자, 이렇게 땅에서 전투하는 이 영웅들의 전용 아티팩트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요 타이탄의 별을 얻을 수 있는데 전용 아티팩트 제작 확률은 4%입니다. 그리고 20이랑 22에서는 지혜의 별, 요건 반대로 이제 플랫폼 영웅, 마법사나 궁수, 힐러 이런 영웅들의 전용 아티팩트를 제작할 수 있는 4%의 확률로 제작할 수 있는 요 재료들을 얻을 수 있는 아티팩트 던전이 있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5시에 초기화되는 요 공허의 틈이 있습니다. 공허의 틈 같은 경우는 일반이나 엘리트는 무결의 별을 획득할 수 있고요. 이제 어려움이나 악몽 같은 경우는 최고의 별을 획득할 수 있어요. 최고의 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아티팩트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20%, 그러니까 엄청 높죠. 20%나 되기 때문에 보통은 가장 좋은 건 이제 악몽으로 매주마다 공허의 틈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게 좀 힘들다 하시면 어려움부터 하나씩 조금씩 이제 스펙을 키워가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최고의 별을 얻어서 아티팩트 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 길드 상점에서 보시면 요 조각 신화 아티팩트라는 걸 팝니다. 그러니까 신화 아티팩트 정수라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요걸 사용하게 되면 어떤 아티팩트든 한계 돌파를 1회 진행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조각 같은 경우는 30개를 모으면 정수 1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신화 아티팩트는 어떻게 얻어야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요 타이탄 페어에서 보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조각을 얻을 수 있고요. 요 종말 원에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 보상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길드 상점을 보시면 제가 이미 이번 주는 구매했는데
길드 상점에서도 이제 신화 아티팩트 정수 조각 5개를 매 주마다 800포인트를 주고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6번, 총 6주면 아티팩트 신화 정수 하나를 무조건 만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매 주마다 저는 구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성 상점을 보시면 한 2에서 3주마다 한 번씩 신화 아티팩트 정수를 팔아요. 이건 이제 요 레전더리 각성 코인 200개를 소모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레전더리 각성 코인을 모아두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화 아티팩트 정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물론 뭐 이제 패키지를 현금으로 구매해서 살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비추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화에 들어가는 미스릴 획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미스릴 같은 경우도 매주 타이탄 페어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종말 2, 종말 1에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길드전을 통해서도 소량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그 전투를 진행할 때마다 소량씩 미스릴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성 상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매주마다 미스릴을 요 에픽 각성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1회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요 아레나 상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할 수 있는데 20개 코인 12개예요. 근데 제가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택하면 최대 이제 99번 구매할 수 있는데 하루에 구매하게 되면 하루에 1980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지금 시간이 가잖아요. 하루에 한 번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릴 그 아레나 코인이 많으면 미스릴은 금방금방 제작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레전드리 스킬 결정, 고대 소환 수정보단 저는 아레나 상점에서는 요 미스릴하고 레어 소환 수정 그리고 대형 체력 포션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그 준비한 컨텐츠는 다 말씀드려봤는데요. 어쨌든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세팅을 하기는 힘들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스펙이 강해지고 준비 작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아티팩트도 잘 모이고 그 여러 영웅들에게 맞는 아티팩트를 이제 장착해 줄 수 있는 풀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추가적으로 원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질문사항 있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